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8년 7월 3일 오후 6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생일인 1948년 8월 15일, 즉 올해가 건국 70주년인데 이날을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1919년 대한민국 상해 임시정부를 내년에 거창하게 기념하겠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내년이 대한민국 건국일이라고는 자신있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임시정부를 국가로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면은 대한민국은 생일이 없는 사생아처럼 뿌리가 뽑혀져 버립니다. 대한민국 건국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였다는 감정이 깔려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민족사의 정통성 그리고 민주적 정당성을 수호하는, 즉 국가 정체성과 정통성을 수호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원수라고도 불립니다. 그런데 종손이 그 집안의 제사를 지내지 않고 그 집안을 욕만 하고 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대한민국 생일을 인정하지 않는 대통령을 국민이 인정할 수 있는지 하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가지고 이 김정은과 함께 내년 3.1운동 100주년 기념 행사를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3.1운동 정신에 대한 모독입니다. 왜냐? 북한 노동당 정권은 3.1운동 정신을 총체적으로 부정하고 상해 임시정부를 비웃는 집단입니다. 역사관은 그 국가의 영혼입니다. 역사관이 다른 정도가 아니라 적대적인 역사관을 가진 두 세력이 공동행사를 한다는 것은 사탄과 천사가 만나가지고 공동성명서 발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또는 메르켈이 히틀러 세력과 만나가지고 독일 민족의 무슨 기념 축제를 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영혼이 다른데 어떻게 같은 행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3.1운동은 우리 민족사에서 국민이란 개념을 만들어낸 위대한 거사입니다. 3.1운동을 통해서 백성이 국민이 됐어요. 3.1운동을 통해서 지역, 종교, 남녀노소 다 차별을 벗어내고 국민이라는 하나의 목표로 만났습니다. 그것이 독립운동입니다. 독립운동하자. 독립운동에 모든 사람이 한마음이 되어서 이게 국민이라는 게 태어난 겁니다. 물론 정식으로 대한민국이 건국되면서 그 국민이 국적을 갖게 됨으로써 그리고 유권자가 됨으로써 진정한 국민의 시대가 열린 것이죠. 북한 노동당 정권은 국민을 인정하지 않고 김일성을 수령으로 모시는 노예만 인정합니다. 인민이라고 불러주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3.1) 운동 후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이라는 국호와 민주공화국이라는 국채를 선언했다면서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사업이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의 토대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맞습니다. 그렇다면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을 또한 높게 평가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김정은과 공동행사를 할 게 아니라 이승만 기념사업회와 공동행사를 해야 합니다. 임시정부는 이렇게 축혀 올리면서 초대 대통령을 깎아내리는 것은 미국 독립을 축혀 올리면서 워싱턴을 깎아내리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모순입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27일 김정은과 판문점에서 만났을 때 3.1운동 100주년 남북 공동기념 사업 추진을 논의한 사실을 밝히고 남북이 독립운동사를 공유할 수 있도록 임정 100년 기념위원회가 공동사업을 구상해달라고 당부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정말 물과 불을 하나로 지금 합치겠다는 겁니다. 천사와 사탄을 하나로 합치겠다는 것과 똑같이 같은 겁니다. 역사관을 통일하겠다는 겁니다. 적대적 영혼이 담긴 것을 하나로 어떻게 만듭니까? 하나가 죽어야죠. 둘 중에. 문 대통령의 의도는 대한민국의 역사관을 죽이고 북한식 역사관으로 통합하자는 게 아닌지 의심할 국민적 권리가 있어요. 우선 문 대통령은 북한 정권이 3.1운동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모르는 게 확실합니다. 북한은 3.1운동이 김일성의 아버지 김형직이가 평양 숭실중학교 학생들을 잘 가르쳐가지고 이 학생들이 주동한 것이라면서 김일성이는 그때 8살인데도 시위대열에 참여하였다고 억지로 부리고 있습니다. 그때 김형직이는 중광진에 살고 있었어요. 평양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3.1운동을 주도한 손병희 선생 등 천도교, 개신교 지도자들을 부르주아 민족운동의 상층분자들이라고 비아냥하는 게 북한의 3.1운동 역사관입니다. 미국이 일제를 지원하여 탄압하였다고 책임을 엉뚱하게 미국에 돌리고 있습니다. 이런 조작된 역사를 두고 북한과 어떻게 공통된 독립운동사를 만들 수 있으며 3.1운동 기념을 할 수 있을지 이건 의문 정도가 아니라 개탄에 맞지 않습니다. 규탄에 맞지 않습니다. 문 대통령 3.1운동으로 분출된 민족의 역량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으로 이어졌다면서 100년 전 선조들은 일제의 불의와 폭력에 맞섰고 성별과 빈부의 차별, 소수의 특권과 기득권, 그리고 불공정과 불평등을 청산하고자 했다.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한 민주공화국을 외쳤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말은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성별과 빈부의 차별, 소수의 특권과 기득권, 불공정과 불평등은 바로 대한민국에서 거의 청산되었습니다. 즉 3.1 정신은 대한민국에서 구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빈부차별, 성별차별, 소수 특권과 기득권 차별, 불공정과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일제시대 때보다 더 심화되었어요. 바로 김정은과 그 아버지, 할아버지 때문입니다. 그러면 3.1 정신을 이렇게 무시하고 거역한 집단과 어떻게 3.1운동 공동행사를 할 수 있습니까? 메르켈이 히틀러와 함께 괴테 탄생일을 기념할 수 있습니까? 문 대통령은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이라는 국호와 함께 민주공화국을 국채로 선언한 것은 그 시기를 생각해 보면 참으로 놀라운 일이라면서 왕정과 식민지를 뛰어넘어 민주공화국을 탄생시킨 선조들의 고귀한 정신은 100년 동안 잠들지 않았다. 지난 촛불혁명은 3.1운동 정신을 이은 명예로운 시민혁명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국호만 있다고 국가가 되는 건 아니죠. 영토, 주권, 국민, 그리고 선거를 통하여 구성된 국회, 그 국회가 만들어낸 헌법이 있고 그 헌법에 기초해가지고 정권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런 민주적 정당성을 다 갖춘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그것이 1948년에 이루어졌습니다. 48년. 그런데 그 48년 건국을 부정하면서 달랑 국호만 있다고 임시정부를 그 대한민국보다 더 높은 자리에 놓으면 되겠습니까? 한반도에서는 그러면은 올해를 건국 기념일로 기리는 곳은 북한밖에 없게 됩니다. 혹시 문재인 정권이 그 북한의 공화국 기념, 창건 기념 행사에 축하 대표를 보내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남북 분단의 핵심은 민족사의 정통성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 투쟁입니다. 한민족의 챔피언은 누구냐? 북한 노동당 정권이냐? 대한민국이냐의 결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무슨 역사관의 통일이 가능하며
공통된 3.1운동 또는 독립운동 역사를 공유할 여지가 여기에 어디에 있습니까? 문 대통령은 70년을 이어온 남북분단과 적대는 독립운동의 역사도 갈라놓았다면서 지난 4월 27일 저와 김정은 위원장은 3.1운동 100주년 남북공동기념사업 추진을 논의했고 판문점 선언에 그 취지를 담았다고 말했습니다. 이것도 사실과 다릅니다. 남북분단이 독립운동의 역사를 갈라놓은 게 아닙니다. 북한이 독립운동사를 조작해가지고 김일성의 혁명 역사로 바꿔치기 했기 때문에 남북한이 동의할 수 있는 역사가 존재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한국의 독립운동 역사가들은 공산주의자들의 운동도 기록합니다. 심지어 교과서에 김일성의 파출소 습격 사건인 보천보 일제경찰서 습격 사건도 한국 교과서에 꼬박꼬박 써 넣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모든 독립항일운동은 김일성이가 주동했고 심지어 김일성이가 군대를 이끌고 와서 북한 지역을 해방했다라고 조작을 하니까 그걸 도대체 어떻게 한 역사로 만들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 책임을 북한에 돌리지 않고 남북 분단에 돌리고 있습니다. 남북 분단에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역사를 조작한 김일성 집단에 있는 것이죠. 김일성 집단에 돌려야 할 책임을 슬쩍 양비론으로 바꿔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할 것은 김일성은 중국 공산당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소련 공산당원이었어요. 항일운동, 중국 공산당원 시절에 항일 빨치산 운동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민족 독립운동 한 적 없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목표는 한민족 독립운동이 아니었어요. 항일운동입니다. 그리고 1940년부터 45년 사이에는 이 결정적 시기에는 김일성은 소련으로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소련군 장교가 되어가지고 그 중요한 시기 5년 동안 무의도식하면서 놀았습니다. 이 시기가 얼마나 민족 운동사의 중요한 시기입니까? 가장 어려운 시기였어요. 그런데 놀고 있었어요. 놀고. 빈둥빈둥 놀고 있었습니다. 왜? 소련이 일본과 불가침 조약을 맺었습니다. 소련과 일본은 우호 국가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5년 동안은 김일성은 친일파였습니다. 친일파였어요. 그런데 무슨 독립운동을 했단 말입니까? 김일성은 독립운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방이 되었는데도 조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또 한 달 동안 빈둥빈둥 하다가 스탈린이 들어가라고 하니까 1945년 9월 원산항으로 들어오는데 바로 소련군 대비 복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연설에서, 오늘 연설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과 북이 독립운동의 역사를 함께 공유하게 된다면 서로의 마음도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라면서 위원회에서 남북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사업까지 구성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거 남과 북이 공유할 수 없는 것을 공유하려고 하다가는 마음이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더 멀어집니다. 상해 임시정부와 김구를 김일성이가 어떻게 봤느냐 하는 것은 기록에 있습니다. 세카이라는 친북 잡지가 있습니다. 일본에 1985년 광복 40주년을 맞은 세카이즈 인터뷰에서 김일성이는 백범 김구 선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백범은 광복 전에 상해 임시정부에 앉아 많은 공산주의자를 살해한 유명한 반공주의자이다. 당시 공산주의자들은 김구라면 치를 떨었다. 치를 떨었다고 했어요. 그런 김구, 그런 이승만, 그런 김일성을 하나의 역사관으로 통합할 수가 있습니까? 서로 불구대천의 원수끼리인데. 요약하면은 3.1 독립운동 정신을
거역한 민족 반역자와 3.1 민족 독립운동을 함께 기념하려다가는 헌법과 국가 그리고 역사적 사실의 반경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승만 기념사업회와 함께 공동사업을 하는 게 낫습니다. 이 유명한 독립선언문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유명한 문장입니다. 최남선이 기초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 문단인데요. 우리가 본디 타고난 자유권을 지켜 풍성한 삶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릴 것이며 우리가 넉넉히 지닌 바 독창적 능력을 발휘하여 봄 기운이 가득한 온누리의 결의의 뛰어남을 꽃피우리라. 자유, 풍요, 행복 이런 세상을 만들자고 했습니다. 북한이 이런 세상입니까? 대한민국은 이런 세상이 됐어요. 공약 3장이라고 있죠. 공약 3장.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번 거사는 정의와 인도주의 그리고 생존과 영광을 갈망하는 민족 전체의 요구이니 오직 자유의 정신을 발휘할 것이요 결코 배타적 감정으로 정도에서 벗어난 잘못을 저지르지 맙시다. 배타적 민족주의, 원초적 민족주의를 가지고 사실은 인종주의인데 지금 대한민국의 사상을 공략하고 있는 게 북한 노동당 정권입니다. 그래서 공약 3장에 그런 것을 경계를 해가지고 이때 벌써 배타적 민족주의로 흘러서는 안 된다. 자유의 정신을 발휘해야 된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런 김정은과 대한민국이 3.1 운동 공동행사를 강행한다면은 그것은 김일성이라는 악령을 대한민국 국민이 덮어쓰는 꼴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